자, 안녕하십니까. 자, 10주차, 자,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자, 우리 책의 6장 보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호는, 우리가 영어로는 빔이라 그럽니다. 빔. 그래서, 자, 보호는 단면의 치수에 비해서 길이가 긴 부재가 수직 하중을 받기 위해 수평으로 지지되었을 때 이 부재를 우리가 보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보호라고 하는 거를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보려고 하면 다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리에 보시면 우리가 교각들이 이렇게 있고 그 교각 위에 이렇게 보호가 이렇게 얹어져서 쭉 연결되면 이제 다리가 되겠죠. 이렇게 어떠한 기둥과 기둥이 있고 그 위에 얹어져 있는 수평으로 얹어져 있는 이러한 부재를 우리가 보호라고 한다. 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호는 우리가 정정보와 부정정보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자, 정정보와 부정정보로 나누는 기준은 뭐냐? 자, 먼저 정정보는 우리가 정력학적인 평행 방정식만으로 모든 미지수를 해결할 수 있는 보호를 우리가 정정보다, 자, 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정정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 미지수가 반력이 3개 존재하는데, 자, 이 반력 3개를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미지수 3개를 구할 수 있는, 미지수가 3개면 식이 3개가 나오면 우리가 이 값들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러한 정정보는 우리가 미지수가 3개가 있는데 이 조건으로 식을 3개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정정보의 종류에는 자, 단순보가 있고 그 다음에 외팔보가 있고 돌출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보호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보들은 단순보, 외팔보, 돌출보, 이 3가지 형태의 보들은 우리가 자, 정력학적인 평행 방정식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보들을 정정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에 비해서 부정정보는 자, 정력학적 평행 방정식만으로 모든 미지수를 해결할 수 없는 보를 우리가 부정정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자, 미지수가 우리가 알고 있는 식보다 미지수가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보호의 처짐을 고려해서 경계 조건을 세워서 미지수를 해결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러한 보를 우리가 부정정보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미지수보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미지수보다 식이 더 작아서 식의 종류가 더 작아서 우리가 평행 방정식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자, 그러니까 반력이 3개 이상 3개보다 많이 이렇게 존재하게 되면 우리가 식을 더 구해야 되는데 평행방정식에서는 우리가 3가지 식을 구할 수 있어서 자, 이러한 단순보나 외팔보나 돌출보는 평행방정식만으로 우리가 식을 해결할 수가 있는데 미지수를 구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식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3개로 미지수가 3개가 넘어서 우리가 요 3가지 식으로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뭘 고려해 줘야 되냐? 보호의 처짐까지 고려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부정정보는 어떠한 보들이 있느냐? 자, 고정지지보라고 하는데 1단 고정 타단 지지보. 자, 뒤에 가서 이제 그림이 나오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쪽은 고정이 되어 있고 한쪽은 밑에서 지지를 하고 있는 형태의 보를 우리가 1단 고정 타단 지지보라고 하고, 양단 고정보, 양쪽이 다 고정되어 있는 형태의 보를 양단 고정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연속보는 우리가 보의 형태가 단순보의 형태가 연속적으로 이렇게 계속 연결되어 있는 형태의 보를 우리가 연속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의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는 보호에 대한 용어들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자, 서포트라고 하는 지점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자, 보호를 받치고 있는 점을 우리가 지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걸 영어로는 서포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보호를 받치고 있는 점을 우리가 지점이라고 한다. 지점에는 자, 힌지 지점
지점과 고정 지점이 있다. 자, 그래서 힌지 지점을 먼저 알아보면, 힌지 지점은 우리가 부동인지냐, 그 다음에 가동인지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부동인지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움직일 수 없는데, 힌지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회전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지점이 힌지라는 말은 회전은 가능하지만, 자, 여기에서 부동이라는 얘기는, 자, 좌우로 움직일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핀 형태로 고정이 되어 있어서 핀은 회전이 가능하게끔 동그란 데에다가 핀을 이렇게 꼽아 놓으면 얘는 회전은 가능한데 좌우로 움직이진 않겠죠. 자, 이러한 형태가 우리가 부동인지입니다. 그래서 핀으로 지지되어 있어 보호의 회전은 자유로우나 수평 및 수직 이동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발력은, 자, 수직 발력 V와 수평 발력 H 두 개가 있다. 자, 가동인지는 자, 롤러로 지지되어 있어 보호의 회전과 수평 이동은 자유로우나 수직 이동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발력은 수직 발력 V 하나만 존재한다. 자, 두 번째 고정 지점이 있는데, 고정 지점은 우리가 보호의 회전과 수평, 그 다음에 수직 이동이 모두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발력은 수평 발력, 수직 발력, 그 다음에 회전에 대한 모먼트 발력,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여기 자유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 자, 지점의 종류가 방금 전에 부동인지, 가동인지, 고정지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부동이라는 얘기는, 자, 좌우나 상하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발력이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발력이. 그 다음에 이렇게 회전은 가능하기 때문에, 축이 회전은 가능하기 때문에 모먼트에 대한 거는 필요가 없는데, 자, 얘가 이쪽으로 밀려야 되는데 고정되어 있으면 여기에서 발력이 이렇게 작용해 줘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위에서 어떤 힘이 이렇게 가해져서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얘가 핀에 의해서 딱 고정되어 있으면 밑에서 이렇게 발력, 지지하고 있는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얘가 이렇게 움직여 버리면, 움직이고 있으면 발력이 필요가 없겠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롤러는, 자, 어떠한 힘을 가하면 얘가 옆으로 굴러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쪽에서 축 방향에서 이렇게 발력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얘가 굴러가고 있으니까. 근데 위에서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밑에서는 이렇게 지지를 해줘야 하지만이 얘가 밑으로 안 내려가고 받치는 힘에 의해서 얘가 고정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에 비해서, 자, 여기에서 아예 벽에 이렇게 박혀 있는, 고정되어 있는 이러한 지점에 대해서는 어떠한 힘이 가해지면, 자, X축 방향에서의 발력도 있어야 되고, 자, 위에서 누르는 힘에 대한 밑에서의 발력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얘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힘이 가해지면 회전력이라는 게 이렇게 작용하기 때문에, 자, 회전력까지 우리가, 회전 모먼트까지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힌지의 종류에 따라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발력이, 자, 이러한 부동인지일 경우에는 우리가 수평력하고 수직력 이 두 개를 우리가 각각 구해야 되고, 자, 이렇게 가동인지인 경우에는, 자, 밑에서 받치고 있는 수직 발력, 그 다음에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평력, 수직력, 그 다음에 이제 회전에 대한 모먼트까지 이렇게 구해야 된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아까 보의 종류 중에서 우리가 정정보하고 부정정보가 있다 그랬는데, 먼저 정정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정보는 아까 단순보, 외팔보, 돌출보가 있다 그랬죠. 자, 단순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양단이 이렇게 지지되어 있는 형태. 자, 한쪽은 우리가 부동인지고 한쪽은 가동인지로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양쪽이 이렇게 지지되어 있고 위에서 하중이 이렇게 작용하는 형태의 보를 우리가 심플빔 해서 단순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끝이 지지되어 있는 보로서 한 끝은 부동인지이고 다른 쪽은 가동인지로 지지되어 있어야 한다.
자, 그래서 양단 지지보 또는 단순 지지보 또는 받침보라고도 하는데 가장 일반적인 표현은 단순보라고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외팔보라고 있는데 외팔보는 우리가 컨틸레버 빔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컨틸레버 빔은 자, 이 한쪽이 고정되어 있고 한쪽은 이렇게 쭉 나와 있어서 여기는 지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 한쪽은 고정되어 있고 한쪽은 자유 상태로 있는 이러한 볼을 우리가 외팔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이 끝단에나 아니면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하중이 작용하는 형태로 이렇게 작용을 하는데, 자, 여기는 오른쪽이 고정되어 있는 경우고 반대로 이렇게 왼쪽이 고정되어 있고 오른쪽이 자유단으로 있는 외팔보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쪽 끝이 고정되어 있고 다른 쪽은 자유롭게 되어 있는 볼을 말하며, 여기서 고정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가 고정단이라고 하고 자유롭게 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가 자유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정보에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돌출보가 있습니다. 자, 돌출보는 자, 여기 단순보하고 비교해 보시면 단순보는 양쪽 끝에 이렇게 지점이 있는데 이 돌출보는 자, 양쪽 끝이 아니고 중간에 이렇게 중간에 지점이 있고 이 지점보다 보가 밖으로 더 나와 있죠. 돌출되어 있죠. 그래서 자, 돌출되어 있다. 그래서 이걸 돌출보 이렇게도 얘기하고 다른 말로는 내다지보다 이런 말도 합니다. 그래서 보의 일부가 지점 밖으로 나와 있는 보를 우리가 자, 내다지보나 내민보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가장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돌출보다 이렇게 가장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외팔보, 단순보, 돌출보 이 세 보를 우리가 자, 정정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다음은 부정정보입니다. 부정정보는 우리가 제일 먼저 자, 양단 고정보가 있습니다. 양단 고정보. 자, 여기에 보시면 자, 왼쪽 오른쪽이 벽에 이렇게 박혀 있죠. 박혀 있는 형태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양쪽이 다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정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양쪽이 모두 고정된 볼을 말하며 고정 지점에서 반력이 3개씩이므로 모두 6개의 반력이 필요하다. 자, 여기에서 수직, 수평, 회전, 모먼트, 여기에서도 수직, 수평, 모먼트 이렇게 해서 6가지의 반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고정 지지보, 우리가 타단 지지보, 1단 고정 타단 지지보라고 더 많이 하는데, 자, 요거는 자, 한쪽은 고정되어 있죠. 한쪽은 1단은 고정되어 있고 반대쪽은 지지가 되어 있는 형태. 아까 우리가 정정보에서는 한쪽이 고정되어 있으면 이쪽은 자유단으로 밑에 요 부분이 없었죠. 고정 받치는 부분이 없었는데, 자, 여기에서는 부정정보에서는 요걸 받치고 있습니다. 끝단을 받치고 있으면 요 부분에 대한 고려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자, 평행방정식으로는 이걸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부정정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 한쪽은 고정되어 있고 다른 쪽은 지지되어 있는 형태의 볼을 우리가 고정 지지보 또는 1단 고정 타단 지지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한 끝은 고정되어 있고 다른 끝은 가동인지로 지지되어 있는 볼을 말하며, 반력수는 고정 지점에서 3개, 그 다음에 가동 지점에서 가동 힌지 부분에서 1개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식은 3개밖에 못 구하는데 평행방정식으로 식을 3개를 구할 수 있는데 미지수가 4개이기 때문에 요거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의 처짐까지 고려해야 처짐식을 하나 더 생각을 해줘야 요거 미지수를 4개를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이제 연속보입니다. 연속보는 우리가 자, 두 지점만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으면, 두 지점만 이렇게 밑에서 받치고 있으면 이게 이제 단순보, 심플빔인데 여기에서는 지점이 하나가 더 있죠. 그래서 지점이 3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연속적으로 이렇게 지점이 있는 경우를 우리가 연속보다, 그래서 지점이 3군데 이상,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지점이 여러 개 이렇게 있는 경우를 우리가 연속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에 작용하는 하중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에 하중이 작용하는 형태가
자, 우리가 한 지점에 어떠한 힘이 작용하는 이러한 형태의 하중을 우리가 집중 하중이라고 합니다. 자, 하중이 여기 P1, P2 여기서 두 개 작용하고 있는데 하중이 한 지점에 이렇게 한 지점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작용하고 있죠. 자, 두 개가 작용하고 있지만 하중의 형태가 집중해서 이렇게 작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의 하중을 우리가 집중 하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표기할 때 하중을 P로 표기하는 데도 있고, 자, 웨이트, 무게라 그래서 W로 표기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Q로 표기하는 데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P나 W를 많이 쓰고, 자, 여기서는 우리 책에서는 P로 이렇게 하중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자, 한 곳에 집중하여 작용하는 하중을 얘기하고, 자, 하중은 단위가 뉴턴이라 그랬죠. SI 단위에서는 뉴턴, 그 다음에 공학 단위에서는 자, 킬로그램 포스나 톤을 씁니다. 그래서 자, 톤 또는 그람도 쓰겠죠. 무게 단위니까 하중. 그래서 자, 이러한 단위들을 쓰고 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집중해서 작용하는 하중을 집중 하중이라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중을 봐보면 대부분 분포 하중 형태로 작용하고 있죠. 그래서 자, 어떠한 보호가 있으면 일정한 그 면적에 대해서 일정한 구간에 대해서 이렇게 작은 하중들이 이렇게 균일하게 이렇게 작용하는 형태의 이런 하중. 자, 하중의 크기가 똑같은 하중이 이 구간에 자, 균일하게 작용한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균일 분포 하중이라 그럽니다. 자, 분포 하중, 집중 하중과 분포 하중의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분포 하중은 우리가 일정한 길이에 대해서 자, 작용하고 있는 하중을 분포 하중이라고 하는데 이 분포 하중은 다시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자, 분포 하중은 우리가 Q 또는 W, P 이걸 스몰. 자, 여기에서는 집중 하중은 우리가 그 대문자로 이렇게 표기하는데 여기에서는 소문자로 우리가 하중을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문자로. 그래서 주로 이제 집중 하중에 분포 하중에 사용하는 요 분포 하중의 그 크기는 여기 스몰 W를 주로 많이 사용해서 표시를 하는데 자, 이렇게 일부 구간에 분포되어 있는 형태의 하중을 우리가 분포 하중이라고 한다. 그래서 단위는 자, 어떤 거리에 작용하는 힘이니까 뉴턴 퍼 미터 또는 킬로그램 포스 퍼 미터, 그 다음에 톤 퍼 미터 이런 식으로 길이당 작용하는 힘, 일정 거리에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가 뉴턴 퍼 미터 이러한 단위로 우리가 표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자, 분포 하중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자, 첫 번째 여기 맨 위에 있는 것처럼 분포 하중의 크기가 일정하게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걸 우리가 균일 분포 하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두 번째 여기에 삼각형 형태로 여기에서 점점 더 커지거나 또는 반대로 여기에서 A 지점에서 B로 갈수록 점점 작아지는 형태의 이렇게 삼각형 형태로 분포 하중이 증가하거나 감소되는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점점 변하는 분포 하중이다 이렇게 해서 전변 분포 하중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 형태의 하중을 전변 분포 하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 여기에 보시면 얘는 일정 구간에 하중이 분포되어 있는데 어떤 규칙이 우리가 쉽게 알 수 없는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규칙이 없는 형태로 되어 있는 분포 하중을 우리가 불균일 분포 하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하중의 크기를 우리가 구하려면 요건 사각형의 면적을 구하면 전체 작용하고 있는 하중을 구할 수 있고, 자, 요런 삼각형에 대해서는 우리가 삼각형의 면적, 그러니까 사각형 밑변 곱하기 높이에서 2분의 1을 해주면 삼각형 면적이 되니까 자, 그 하중의 크기가 요 위에 보호에 적용하는 전체 하중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불균일 분포 하중은 요 밑에 면적이 되는데 이때는 이 곡선의 식을 우리가 구해 가지고 이걸 적분을 해줘야 됩니다. 이 구간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면 이 면적이 여기 보호에 작용하는 힘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집중 하중이 아니고 이동 하중인데 저 여기 표현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 하중은 자, 어떠한 보호 위에 차가 이렇게 이동하면서 하중이 움직이는 형태의 하중을 우리가 이동 하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동 하중.
자, 그 다음에, 자, 보충, 모먼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먼트라고 하는 거는, 자, 어떠한 힘이 작용할 때, 자, 회전하려고 하는, 에너지를 우리가 모먼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러한, 아까 이렇게 한쪽이 고정되어 있고 한쪽이 자유단으로 되어 있는 이 볼을 무슨 보라고 하겠습니까? 정정보에서 우리가 외팔보라고 했었죠. 그래서 자, 이 외팔보 끝단에 P라는 하중이 작용하면 이 보가 어떻게 되겠어요? 자, 잠시만요. 자, 이 보가 이렇게 쳐지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보가 결국적으로는 이렇게 쳐지려고 하는, 회전하려고 하는, 자, 이쪽은 고정되어 있고 이쪽이 힘이 가해지면 이 보가 이렇게 쳐지려 그러면서 이렇게 회전하려고 하는 성질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전하려고 하는 이 에너지를 우리가 굽힘 모먼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먼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모먼트는 그러면 얼만큼 작용하느냐, 여기에서 작용하는 힘에다가 여기 고정되어 있는 지점까지의 거리를 곱하면 여기에 발생된 모먼트 값이 됩니다. 그래서 자, 힘 곱하기 거리 해가지고 우리가 요 모먼트를 구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의 모먼트는 우리가 P 곱하기 L 하면 우리가 모먼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걸 이제 굽힘 모먼트가 되는데, 모먼트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비틀림 모먼트가 있고 굽힘 모먼트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굽어지려고 하는 모먼트 에너지는 굽힘 모먼트 이렇게 얘기하고, 자, 어떠한 축이 있을 때 축을 끝단을 잡고 이렇게 비틉니다. 우리가 자동차 축과 같이 바퀴는 회전하려고 하는데 바닥에 노면이 마찰에 의해서 회전하려고 하는 걸 잡고 있겠죠. 근데 동력은 축을 계속 돌리려고 하면 축이 이렇게 끝단에서 이렇게 회전하려고 이렇게, 자, 이 축이 이렇게 회전하려고 하는 이러한 모먼트를 우리가 비틀림 모먼트다 얘기하고, 비틀림 모먼트는 우리가 토크라고도 합니다. 그래, 토크라고 해서 우리가 이 비틀림 모먼트는 T로 표시를 하고, 자, 방금 전에 굽어지려고 하는 이런 굽힘 모먼트는 M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모먼트는 두 가지 종류의 모먼트가 있는데 비틀림 모먼트와 굽힘 모먼트가 있다. 자, 그래서 자, A 지점에서의 모먼트, 자, A 지점에서의 모먼트, 그러니까 우리가 A 지점을 우리가 하점자 A를 써서 자, MA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자, A 지점에서의 모먼트 값은 얼마라 그랬습니까? 하중 곱하기 거리라 그랬죠. 그래서 MA는 자, 끝단에 가해지는 P 곱하기 자, 거리 L 해가지고 모먼트 MA는 자, PL 이렇게 해서 자, 굽힘 모먼트를 구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력과 평행 조건입니다. 반력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리액션 해가지고 R로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 자, 보에 하중이 작용하면 보가 안정된 평행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 힘의 반대 방향으로 자, 지점에서 반작용의 힘이 발생되는데 이걸 반력이라고 한다. 자, 아까 우리가 보를 보시면 여기에서 P라는 힘이 P1과 P2라는 힘이 가해지면, 자, 여기에서는 자, 이게 평행 상태가 되려면 요 지점, 요걸 A점이고 요게 B점이라고 하면 A점하고 B점에서는 위에서 누르는 힘을 받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보가 무너지지 않고 평행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보에 힘이 가해지고 어떤 물체가 이렇게 놓여 있으면 그 지점에서는 그 힘을 우리가 나눠 가지고 각각 지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지하고 있는 이 힘을 우리가 반력, 리액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표기로는 R로 이렇게 표기하고, A점에서의 반력은 RA, B점에서의 반력은 RB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평행 방정식입니다. 평행 방정식. 자, 보가 안정된 평행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평행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자, 힘의 평행 방정식은 자, 어떠한 보에 어떠한 힘이 가해지고 있으면 자, X축으로 이렇게 힘이 가해지면 반대편의 X축
X축상의 반대편에서 이렇게 그거에 대한 반력이 있어야 그 힘이 유지가 되는 거죠. 평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X축 방향의 모든 힘의 합은 0이 되어야 되고 Y축 방향의 모든 힘의 합도 0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어떠한 힘이 가해지면 고정된 지점에서 모먼트가 발생된다 그랬는데 모든 모먼트의 합도 0이 되어야지만이 우리가 어떠한 물체에 가해지고 있는 힘에 대해서 평행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우리가 힘의 평행방정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X축 방향의 모든 힘의 합이 0이고 Y축 방향의 모든 힘의 합이 0이고, 자, 고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먼트의 합이 0이어야지만이 자, 힘의 평행방정식을 만족하게 된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배웠던 정정보 3개에 대해서는 자, 단순보, 자, 외팔보, 그 다음에 돌출보 요 3가지의 경우에는 이 힘의 방정식만 조건을 입력을 하면 반력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정정보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굽힌 모먼트 M은 우리가 이렇게 위로 이렇게 굽어지려고 하는 이렇게 힘이 작용하는 이러한 모먼트를 우리가 플러스다 이렇게 우리가 정하고, 그 다음에 밑으로 이렇게 위가 볼록하게 배가 위로 이렇게 볼록하게 되려고 하는 이러한 굽힌 모먼트는 우리가 부호를 마이너스로 이렇게 정합니다. 자, 그러면 반력 계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반력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E에 어떠한 P라는 힘이 가해지고 있고 밑에 A와 B점이 이렇게 지점으로 있으면 E에서 가해지는 힘을 A하고 B점이 나눠서 이렇게 지지하고 있어야지만이 자, 이 보가 평형을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우선 보에 작용하는 하중과 반력의 대소합이 0이 되어야 된다. 자, 여기에서 X축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 힘은 없죠. 자, 여기에서는 이러한 보가 있는데 여기에서 P라는 힘 하나, 집중하중 하나만 이렇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작용하고 있는 이 Y축 방향의 힘을 자, A하고 B가 나눠서 이렇게 지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시그마 Y, 그러니까 Y축 방향의 모든 힘의 합이 0이어야 된다. 요걸 얘기하면, 자, 우리가 Y축은 위로 향하는 힘을 우리가 플러스, 위에서 아래로 향하는 힘은 마이너스 부호를 이렇게 정합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서 A 지점에서의 반력은 우리가 RA, RA는 밑에서 2로 받치겠죠. RB도 마찬가지로 밑에서 2로 이렇게 힘의 방향이 정해지겠죠. 그래서 RA 와 RB는 플러스고, 자, P라는 힘은 2에서 아래로 작용하기 때문에 마이너스죠. 그래서 RA 플러스 RB 마이너스 P가 0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결론적으로 RA 플러스 RB가 P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P라는 힘이 2에서 이렇게 가해지고 있으면 밑에서 받치고 있는 힘, 자, A 지점하고 B에서 받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힘을 합한 값은 이 P라는 힘과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첫 번째 시그마 X축 방향이 없으니까 시그마 X는 고려 안 했고, Y축 방향의 힘의 합이 0이어야 되니까 일식과 같은 RA 플러스 RB가 P라는 두 번째 식을 구했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모먼트의 합이 0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A점을 기점으로 했을 때 우리가 모먼트를 보면 A를 우리가 고정을 시키고 나서 보면, 자, P라는 힘과 RB라는 힘 두 개가 있겠죠. 자,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오른쪽에 힘을 봐보면 P라는 힘과 RB라는 힘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여기에서 자, 반시계 방향으로 자, 여길 고정시켜서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하려는 모먼트는 우리가 플러스, 그 다음에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시키려고 하는 힘은 마이너스, 모먼트는 마이너스 이렇게 부호를 정하면, 자, 여기를 고정시켰을 때 RB 곱하기 거리가 L이니까 자, RB 곱하기 L만큼의 모먼트가 이쪽에서 이렇게 작용하고 A점을 기준으로 해서 자, RB 곱하기 L, 자, 모먼트는 RB 곱하기 L, 그 다음에 P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려는 모먼트니까 얘는 자, 마이너스 부호겠죠. P 곱하기 거리 A만큼이죠. A. 그래서
자, RB 곱하기 L 마이너스 PA 곱하기 A가 얼마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0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RB는 결국에는 L분의 PA라고 이렇게 자, RB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RB가 구해졌어요. 그러면 RA는 자, RB를 여기다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자, RB를 자, 여기에다가 L분의 PA 해가지고 얘를 정리를 하면 RA는 L분의 PB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 B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모먼트를 구하면 자, RA 곱하기 뭡니까? L이 되겠죠. 자, 이거는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굽어지려고 하니까 얘를 마이너스, 그 다음에 얘는 여기를 기점으로 하면 반시계 방향이니까 얘는 플러스가 되겠죠. P 곱하기 B는 마이너스 RA 곱하기 L 플러스 P 곱하기 B가 0이다 이렇게 하면 자, 결국에 RA는 얼마란 얘기입니까? L분의 PB 이렇게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자, 집중하중이 작용할 때 단순보호에 대해서 우리가 반력 구하는 거 해봤습니다. 자, 분포하중은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 우리가 자, 일정한 분포하중이 이렇게 작용하면 요 면적이 우리가 전체 하중이 되는데 이렇게 분포하중이 작용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해석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포하중이 작용하는 경우에는 자, 이 분포의 전체 하중이 이 면적의 정중앙에서 작용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 W라는 하중이 L이라는 구간에 작용하고 있으니까 이 면적은 얼마예요? WL이 되겠죠. 그래서 WL이라는 자, 스몰 WL이라는 요 하중이 자, 요걸 우리가 전체 집중하중이라고 하면 이거 W 대문자 W로 해서 대문자 W라는 하중이 정중앙에서 작용한다 이렇게 놓고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의 평행방정식에 대입하면 RA, RB를 구할 수가 있는데 자, 이거 2분의 W, 라지 W인데 자, 정중앙에 작용하면 자, 여기에서 2분의 1, A가 2분의 1 이렇게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RA가 2분의 W, 그 다음에 RB가 2분의 W인데 자, W는 스몰 WL이니까 2분의 스몰 WL, 그 다음에 2분의 스몰 WL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힘의 평행 방정식을 적용해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외팔부에 우리가 하중이 작용할 때 자, RA는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RA는 자, 여기에 작용하는 힘하고 같아야 되겠죠. RA가 P하고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자, 여기에서 받치는 힘 RA는 자, 위에서 누르는 힘과 같아야 된다. 만약에 여기에 집중하중이 두 개가 200하고 300이 작용한다 그러면 자, RA는 얼마를 받치고 있어야 됩니까? 200하고 300 두 개 다 받쳐야 되겠죠. 그래서 RA는 200 곱하기 300에서 500N을 여기 RA에서 받쳐야 됩니다. 자, 이렇게 반력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예제 문제까지 풀어보시고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